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다육이 물 주러 나왔어요. 며칠간 날씨가 추워가지고 물을 못 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물이 충분히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분갈이한 아이들 물이 고파서 지금 이렇게 하엽을 지고 있죠. 이거 핑크 애플이랍니다. 하엽이 이렇게 져서요. 천물을 이제 받아 먹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제가 있는 대전에 지금 밤의 온도가 0도예요. 0도.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저 라울도 지금 물이 잔뜩 고파서 얼굴을 처음 올 때보다 좀 줄여드렸죠. 이 아이가 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울도 이제 한 일주일 넘은 것 같기 때문에 대충 따져서 그래요. 한 일주일은 넘었다 싶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안 돼도 조금 상관없고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집시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일일이 꺼내서 책상에 앉아서 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천물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헤라랍니다. 헤라를 좀 자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 색깔이 조금 예뻐진 것 같다라고 이 스쳐 지나가는 영상에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 이파리는 이렇게 하얘질 것 같아요. 처진 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붙어 있는 얼굴은 물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 정도 주고요. 요거 연봉 금, 오리엔탈 금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왔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연봉에 피멍이 유독 이 아이는 심하죠. 요런 아이들이요. 요 뒤에도 연봉이거든요. 얘는 피멍이 별로 없어요. 둘 중에 누가 까다롭냐? 얘가 까다로워요. 훨씬 까다롭답니다. 이게 피멍이 너무 많은 걸 우리는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런 아이들이 조금 순해요. 순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요런 아이들은 약간 까탈스럽답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물을 넉넉하게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물통을 갖고 주려니까 양이 택이 없는 거 있죠. 택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자, 분무기, 앞쪽 분무기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요, 분사로 나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거든요. 물주기 편해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저는 물통을 들고 있는 것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요 드라큘라도 이제 물 반응해서 저 입장을 좀 떨어뜨리고 건강해져야 되고 이 아이는 뿌리 활착을 아직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물이 고파가지고 얼굴이 더 줄였어요. 그리고 요거 애플파이도 물을 이렇게 둘러서 주고요. 저거 백봉도 제가 분갈이를 했죠. 날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건데 제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둘러서 얼굴에는 그냥 별로 닿지 않게 그렇게 주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물을 전부 챙겨주려고 한답니다. 아이고야, 요거 핑키는 물이 고파가지고 바짝 이 아이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뿌리 활착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얼굴을 피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을 확 펴야 되는데 요번 물 먹고 좀 폈으면 좋겠어요. 요 아이들은 지금 두 번째 물이에요. 요게 핑카인가? 그럴 거고 또 요거는 퍼플 샴페인.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난답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포근해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챙겨줄 수가 있어서 마음이 좀 편안한 거 있죠. 제가 요거 물 주는 걸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식물에 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잠시만요. 물 주다 말고 제가 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연봉도 물을 주고 나니까 이제 조금 생기가 돌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 다육이는요, 다육이뿐 아니고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인데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흙하고 뭐 영양제?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있어야 좋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햇빛하고 물이에요. 물.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영양제 안 줘도 물만 주고 키웠어도 잘 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영양제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영양제하고 흙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물에 흙이 없어도 된다고? 라고 큰일 날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수경재배 하시는 분 있죠. 물에다가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식물이 죽느냐, 흙이 없다고 그래서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경재배해도 식물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영양제 안 줘도 잘 자라요. 또 하나, 이 달기를요, 아주 마디게 요 색감이 들어오는 거를 보기 위해서 성장을 시키지 않고 달달 구워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 중에 100% 마사토에만 키우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뭐 많진 않지만 덜어 매니아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까칠하거나 키우기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다육이를 키우는 그 목적한 바가 다를 때 순수 마사토에다만 심어서 상토 1도 없이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것도 멀티카울 리스틱인데요. 이것도 쇳물을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물주기를 잠깐 중단을 했는데요. 식물에 가장 중요한 게 흙, 영양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물하고 햇빛이랍니다. 흙하고 영양제는 없어도 살아도요. 물하고 햇빛이 없으면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다육이뿐 아니고 이것도 물이 고파서 아주 그냥 엄청 말랐네요. 얼른 줘야 될 것 같아요. 천대전송 금이랍니다. 식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관엽식물도 그렇고 선인장도 그렇고 요 다육이는 더더욱 그렇고 물하고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하고 햇빛 이 아이들은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하고 햇빛하고 이산화탄소 세 가지가 만나서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원천적인 에너지를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만나서 이거 화학적 기호로 되면 HCO2 뭐 이렇게 과학적인 기호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화학적인 에너지를 거기서 얻어가지고 그 에너지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 포도당이 또 광합성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녹말로 변해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햇빛이 없어도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없어도 안 된답니다. 다만 흙이 없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물하고 햇빛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수경재배로도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토 성분이 없는 순수 마사토에서도 물만 잘 주면 식물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자연 쪽에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도 공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건 물이에요. 물도 자연 속에 있다면 다육이들이 스스로 공급을 하겠죠. 비를 맞아서. 그런데 베란다 안에다 들여놨으니까 물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 특히나 지금은 영양제다 다육이한테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이 활력제 뭐 칼슘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챙겨줄 수 있어요. 엄마 마음으로 비타민 C를 아들 딸에게 주면 피부가 고와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햇빛을 통해서 사람도 비타민 D를 얻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답니다. 그런데 햇빛에 나가서 30분 동안 그 햇빛에 양질의 햇빛을 쬐고 앉아 있으면 사람에게도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비타민 D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운동도 하고 공기 좀 쐬고 그렇게 하라고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인 햇빛과 또 물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그걸 광합성 작용으로 그 세 가지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통하는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녹말로 변하고 그 녹말이 이 아이들에게 저장이 돼요. 식물은 모든 영양소를 몸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공급한 영양소가 금방 배출된다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식물도 자기네가 만들어낸 그 포도당이나 에너지원을 몸속에 저장을 합니다. 식물도 거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의 몸도 사람의 혈액도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상토 속의 영양이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전부 소진되어서 영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살아요. 2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매니아분들 그러시죠. 나는 몇 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다육이들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영양소, 그 화학적인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영양소가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가지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모자라면, 우리가 비타민 C가 모자라면 왜 손톱이 이렇게 끊어지고 갈라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피부가 꺼뭇꺼뭇 주근깨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열심히 챙겨 먹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공급받는 거는 미량 원소예요. 여러 가지 원소, NPK, 망간, 칼슘, 뭐 여러 가지 그 미량 원소, 공중에 떠다니는 미량 원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미량 원소를 공급받기 위한 게 흙이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베란다에서 전부 수경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흙을 사용하는 건데 흙보다도 영양제보다도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물하고 햇빛하고 이산화탄소라는 거, 그 세 가지만 있으면요, 이 식물이 자라 살아가는 거, 잎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뿌리를 만드는 거기에 필요한 포도당과 녹말, 화학적 에너지, 이거를 전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양제 하나도 안 주고 잘만 키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다만 우리가 질 좋은 흙을 쓰는 거고 또 질 좋은 영양제를 주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뭐 아로나민 콜드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영양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먹으면 그렇잖아요. 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활력소,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좋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흙에다 영양 공급도 하는 거고, 배습, 보습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거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소진되는 흙의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그 분갈이를 하지 않은 다육이들에게 영양제를 조금씩 주고, 비료도 줘도 돼요. 바빠서 분갈이 내가 못한다. 이 아이 분갈이를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하죠, 분갈이. 그런데 못하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시원찮아요. 비타민 C가 모질라는 거나 뭐 비타민 D가 모질라는 것처럼 다육이들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자꾸 반점이 생기고 이상해요. 평소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맑고 투명한 꽃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갈이를 해서 그 미량 원소, 그 수많은 미량 원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분갈이 시기가 지나서 분갈이를 제때제때 못하면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고 찌그러들고 반점이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필요한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종합 영양제, 비료 이런 거를 챙겨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맥락을 알면 다육이가 쉬워져요. 꼭 영양제 줘야 돼? 흙의 비율이 중요하다는데 꼭 뭐 6대4로 7대3으로 해야 돼? 이거 정답 없습니다. 내 집 환경과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9대1로 심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서 2년 3년 분갈이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사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 좋은 아이들, 왜 그 질경이 풀이라고 우리가 시골길에 가면 우리가 신발로, 운동화 신은 신발로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질경이 풀을 밟잖아요. 질겅질겅 밟아도 그 다음날 가면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꽃도 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육이도 성격 좋고 건강하고 잘 안 챙겨줘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물만 줘도 잘 커요. 물만 줘도 잘 크는데 이렇게 까칠한 아이들, 병색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안 좋고 피로하고 하면 병원에 가서 수액주사 맞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수액주사를 맞으면 일주일이 거뜬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앓고 나니까 일주일이 수액주사 맞고 나니까 거뜬하니 기운을 차리겠더라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흙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그 필요한 에너지원을 보충해 주는 거랍니다. 보충. 그래서 분갈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그 우리가 어릴 때 영양분이 보질라면 옛날 60년도에 얼굴에 뭐 버즘 핀다고 하죠. 희끗희끗 얼룩얼룩 이런 게 생기잖아요. 지금은 워낙 잘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쵸? 모든 식생활이 다 바뀌어가지고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엄마 세대 때 영양실조 걸리면 얼굴에 마른 버짐 핀다 해갖고 희끗희끗하게 피는 거 그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요 다육식물들에게 흙이 필요한 거고 영양제가 필요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 그 흙도 중요합니다. 미량원소요. 그 미량원소 중에 단 한 가지인가 부족해도 이 식물의 얼굴이 찌그러진대요. 이상하게 그 덕후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챙겨주고 뭐 화분도 숨쉬는 화분에다가 흙도 뭐 보습성 배수성 좋은 흙을 쓰려고 사용을 하는 거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자연에 있으면은요. 바위 틈에 그 해풍 맞는 바람을 맞고 바위 틈에서 영양제 안 줘도 뭐 흙이 없어도 바위와 바위 사이 틈에 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은 사막에서 살던 아이들이에요. 사막에서 영양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흙을 갈아줘요. 사막에 모래뿐인데 그래도 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하고 햇빛하고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유, 오늘은 너우가 아주 너무 예쁘고요. 어제도 예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쁜이 보러 갈까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쁜이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짱이맘이 사랑댐이 어디로 향할까 하고 다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실루엣도 진짜 예쁘죠. 이거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안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요 폭풍 분갈이 할 거예요. 이제 편집도 웬만히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뭐 이렇게 분갈이 또 키핑장에 가서도 분갈이 열심히 하고 물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할 거랍니다. 기온이 살짝 이렇게 2, 3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영상으로 올라가고 요게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천물줄 아이들 천물 챙겨주시고요. 물만 잘 줘도 다육이 식물은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80% 90%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물만 잘 줘도 다육이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나는 못 키운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인위적으로 뭐를 막 주는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안 줘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예쁘게 물만 잘 주어도 다육식물은 영양제 한 번 주는 것보다 물을 어떻게 제때 다르게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물 주는 거, 두 번째 물 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끔 충분히 물 관수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줘도 웬만한 영양제 못지않게 훌륭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답니다. 자, 짱이마 오늘요 이제 영상을 마치고 분갈이 시작해야 돼요. 자, 분갈이 싹 해서 세단장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짱이맘은 분갈이 하는 모습 왜 안 보여주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데 분갈이 하는 영상 넘쳐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굳이 저까지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마음이 동하면 어쩌다 한번 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자, 짱이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오늘 눈맞춤 한 번 더 하고요. 너무 이쁩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